저는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로 있는 김승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전공이 네트워크였는데 네트워크에서 이제 게임 티어리를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하였고 이 게임 티어리가 이제는 단순한 네트워크를 넘어서 컴퓨터 사이언스와 그 다음 단계에서는 AI와도 만나서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가장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중앙대학교에서 저에게 특별히 특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는 지금 제가 연구하고 있고 또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그 AI와 다른 분야와의 융합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거기서 가장 파워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임 티어리와의 융합에 대해서 오늘 특강 주제를 잡았습니다. 원래는 제가 강의 자료를 만들면서 많은 분들이 게임 티어리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늘 강의하던 내용, 게임 티어리에 대한 쭉 일반적인 설명과 내용을 갖다 넣었다가 그 강의 자료를 준비하다 그랬어요. 이게 새로운 트렌드를, 그 새로운 방향성을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듣는 세미나라고. 그래서 그러면 오히려 다른 곳에서도 들을 수 있는 일반적인 게임 이론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지금 가장 핫한 그 AI하고 게임 티어리가 어떻게 만나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특별하게 한 30페이지 정도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이 된다면은 일반적인 게임 티어리 설명까지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마 게임 티어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 다시 말해서 컨플릭트가 있는 상황, 서로 경쟁을 하는 상황에 있어서 어떤 전략을 썼을 때 내가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연구였죠, 처음에는. 하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게임은 비협조적인 게임, 경쟁을 하는 게임 말고 코오퍼레이션, 협조하는 공조적 협조 게임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협조 게임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이렇듯 경쟁을 하는 단계 또 협력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 과연 각자 게임 플레이어의 프로핏을 얼마나 최대화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연구가 사실 게임 티어리의 시작이죠. 그런데 1950년대 게임 티어리가 나오고 나서 거의 70년이 흘러오는 동안 이 게임 티어리는 이제 여러 분야에 전부 다 응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분과 같이 게임 티어리의 그 어플리케이션 필드는 상상을 초월해요. 물론 시작은 수학에서 해서 그 다음 정치학, 경제학에 응용이 됐지만 지금 와서는 모든 전 분야에 대해서 게임 티어리가 다 응용이 되어 들어갑니다. 뭐 경제학, 경영학, 재정학, 그 외에도 생물학, 요즘에는 오히려 문학과 언어학에까지 적용이 되는 아주 엄브렐라 티어리가 됐어요. 모든 분야를 굉장히 다 커버할 수 있는. 자, 그런데 저는 그럼 그 게임 티어리가 무엇이고 이게 어떻게 해서 여러 분야에 적용되느냐를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스페셜 이슈, 과연 그럼 이 게임 티어리가 어떻게 컴퓨터 사이언스 또 그중에서도 특히 AI하고 만나서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뭐 제 학생들이 들은 말 중에 아, 내가 운이 있다, 운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한 학생이 그런 말을 해요. 아, 교수님, 사람에게 있어서 운이라는 거는 어떤 순간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곳에서 내가 그 순간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걸 결정한다. 저는 우리 인류사에 여러 가지 이제 아주 그 포인트들이 있었죠. 그 유명한 시인인 이백이란 시인이 또 유명한 시인 두보를 같은 시대에 만났고 모차르트가 하이든을 만났고 이런 식으로 그 훌륭한 업적을 낸 사람이 참 그 시대에 그 순간에 같이 만남을 할 수 있었다는 건 그 분야에 큰 시너지를 냈습니다. 저는 우리 인류사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어떤 순간 또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면 저는 1950년대라는 시간에 그 미국 프린스턴 대학을 말하고 싶어요. 그 시절 그 장소에서 정말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분들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폰 노이만, 그 다음에 AI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알란 튜링, 그리고 게임 이론에 큰 공헌을 한 존 내시, 이분들이 바로 1940년대 50년대 초까지 그 특정한 시간대에 모두 프린스턴 대학에 있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이런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분이 그 순간에 그 시점에 이렇게 같이 만나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우리 인류에게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물론 폰 노이만 이분은 여러 학문 분야에 기여를 하셨죠. 게임 티오리의 기초를 닦으셨고 컴퓨터 사이언스에 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그 이후 뭐 튜링이라든지 존 내시에 대해서는 여러분 또 아실 텐데요. 저는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이 폰 노이만 이분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게임 티오리가 이게 엄브렐라 티오리처럼 전 분야에 적용되는 그 힘은 근본은 범용성에 있다고 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1차 방정식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주 간단한데 응용의 범위는 무한정이기 때문이에요. 이 폰 노이만이라는 분의 아이디어가 이분이 이루었던 그 엄청난 업적의 가장 코어가 되는 아이디어는 저는 단순성, 즉 일반 1차 방정식과 같은 단순성을 무한히 응용하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테레비 프로를 보는데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 공부하라고 하는 프로였어요. 거기서 어떤 고등학생이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선생님 저는 미적분 이거 배워서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니 내가 가르쳐 줄게. 너 미적분을 배우면은 이 변화율을 알아서 주가를 예측할 수 있고 또 뭘 변화율을 알아서 날씨 예측을 할 수 있고 자동차 디자인을 할 수 있고 네가 좋아하는 오토바이를 타는데 핸들을 뭐 설계하는 데 다 쓰인단다." 그러니까 학생이 "아 그렇네요." 근데 저는 그 선생님은 그 말한 학생의 질문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신 거예요. 물론 고등 미적분학 같은 것은 많은 분야에 쓰이죠. 하지만 그거는 그 분야에 종사하는 아주 특별한 전문직이 그 미적분학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 학생이 질문을 이렇게 했어야 되죠. 미적분학을 배웠을 때 그냥 평범한 사람들, 예를 들면 슈퍼 아저씨, 분식점 아주머니, 택배 배달하는 청년,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 이런 분들이 미적분을 일상생활에서 언제 쓰나요? 그러니까 답은 안 써요. 안 씁니다. 미적분은 특별할 때 쓰는 거지 일상적으로 미적분을 사용하지 않죠. 우리 일상생활은 수학을 쓴다면 산수, 그것도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도 거의 안 씁니다. 1차 방정식에서 다 결정이 돼요. 저는 폰 노이만의 아이디어가 바로 그 1차 방정식과 같다고 하고 또 게임 티오리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폰 노이만 분이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이 아이디어로 게임 티오리도 만들어진 거죠. 먼저 기본은 적게, 다시 말해서 가장 코어가 되는 액시옴들은 최소화하는 거예요. 기존 액시옴들, 기본 액시옴들 최소화하고 두 번째는 이 액시옴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액션 셋, 우리가 인스트럭션이라는 거죠. 요 인스트럭션을 정의를 해서 요것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배치한다.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바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게 폰 노이만이 말했던 기본적인 어프로치예요. 이거에 의해서 게임 티오리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적용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게임 티오리의 힘이 또는 폰 노이만 아이디어의 힘이 단순하고 응용은 무한정으로 들어간 바로 그 점에 있다고 해요. 자, 그럼 그런 기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임 티오리는 뭐냐? 네, 게임 티오리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회과학이 수학을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이 수학을 만났다. 그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거는 통계학 아니냐. 그렇죠. 우리가 많은 사회적 분석을 할 때 경제나 경영이나 이 사회학적 현상을 분석할 때는 통계를 많이 씁니다. 통계학은 뭐냐면 과거의 데이터를 쭉 모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어떤 패턴을 유출하고 그래서 분포를 알아내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걸 예측하는 거죠.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예요. 그런데 게임 티오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게임 티오리는 어떤가 하면 수학을 쓰는데 이 자료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데이터, 통계적인 자료를 쓰는데 이 자료가 과거의 자료가 지금 제가 내리는 이 결정에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럼 뭐가 미치느냐? 나의 상대방, 나의 상대가 되는 사람이 내리는 결정. 그 결정이 내가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리는 결정이 상대방에도 영향을 주고 상대방의 결정이 나한테도 영향을 주는 이런 관계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략적 사고라는 게 들어와요. 자, 요 개념이 자연과학에는 없습니다. 오로지 사회과학과 수학이 만난 이 게임 티오리에 있는 특별한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이 기존에 알고 있던 우리가 접근 방법, 그러니까 통계를 위해서 전략을 예측하는 그 방법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기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하던 말 계속 해보면요. 그럼 과연 그 50년대 프린스톤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신선한 도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또 저는 간단하게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이제까지 우리 인류가 연구했던 그 수많은 추론의 기법을 한번 바꿔보자는 거였어요. 왜? 바로 그때 그 시점에서 소위 컴퓨팅 머신이라는 게 나왔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컴퓨터라는 거요. 계산기. 이 컴퓨터 머신이라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때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그 추론의 기법을 이제 이 기계가 할 수 있도록 접목시켜 보자라는 아이디어가 출발해요. 그래서 바로 1950년대 게임 시어리가 프린스톤에 있었고 또 AI도 프린스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컴퓨터 사이언스도 이제 그때부터 태동을 해가지고 컴퓨터 아키텍처라든지 알고리즘이라든지 이 분야가 이제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죠.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거의 지금 70년, 60년이 흘렀습니다. 이런 긴 시간,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 흘러나온 동안 AI는 AI대로 발전했고 컴퓨터 사이언스는 컴퓨터 사이언스로 발전했고 게임 티오리는 게임 티오리로 발전했어요. 굉장히 다른 어느 학문에 비해서도 눈부신 발전들을 했습니다. 단 서로 다른 방향을 보면서 달려갔어요. 어프로치가 달랐어요. 여기에 공통 분모가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와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은 아, 이제 이렇게 다르게 나가던 분야가 하나의 접점으로 모여지는구나. 다시 말해서 AI와 컴퓨터 사이언스와 게임 티오리가 한 부분에서 만나는 지점이 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서로의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장점이 내 단점을 보완해 줘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어프로치를 개발할 수 있구나. 바로 그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었고요. 그럼 과연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거기에 말하기 전에 제가 제 연구 분야를 설명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게임 이론을 배워간 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학부 때는 아키텍처를 전공했고요. 그다음 박사 과정에 가서 무선 네트워크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제 전공 분야가 뭐냐 그러면 네트워크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네트워크 디자인 분야도 이게 혼자서 되는 게 아니죠. 수많은 분야와 또 수많은 이론을 모아가지고 네트워크 디자인 분야가 뜹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리즘을 분석하고 최적화 이론을 이용하고 AI도 쓰고 또 인포메이션 티어리, 코딩 티어리, 수많은 이론들을 가지고 네트워크 디자인을 해요. 그래서 네트워크 디자인이 커버하는 영역이 지금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성능 최적화, 프로토콜 개발, 트래픽 어널리시스 다 있지만 사실 저의 주 전공 분야는 뭐냐면 이 allocation 리소스예요. 리소스 allocation. 네트워크에 있어서의 자원 관리입니다. 과연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까? 제 박사 논문 첫 문장에 와이어리스 밴드위스는 extremely valuable한데 이걸 어떻게 잘 쉐어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 그거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아이디어랑 똑같아요. 경제학도 제한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까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경제학과 이 네트워크에 있어서 리소스 얼로케이션이 유사하면은 어떤 경제학자들은 아이디어가 있었나라고 해서 제가 경제학 공부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는 휴먼 비잉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각자 이기적이고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자, 그런 상황을 갖고 모델링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에 서로 전략적 사고를 하게 되면 어떤 전략이 나오게 되고 만약에 경쟁을 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협조를 하는 경우이면 우리가 여기서 정말 최적화된 해를 제시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논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게임 티오리가.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있다가 그럼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 게임 티오리의 상황이 여기랑 적합하다. 왜? 네트워크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거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커다란 네트워크에 이제 수많은 디바이스들이 아주 프로그램된 디바이스들이 들어가 있어요. 오히려 이 프로그램된 디바이스들이 휴먼 빙보다 더 게임 티오리를 잘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여기 있는 디바이스들은 이거 에이전트라고 하죠. 우리말로. 거짓말하지도 않고 이미 프로그램된 상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게임 티오리에서 말했던 그 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가정 없이 적용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 게임 티오리를 그러면 네트워크 매니지먼트한테 한번 적용시켜 보자. 굉장히 좋은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논문을 게임 티오리 기반 네트워크 디자인하는 분야의 논문을 수도 없이 많이 썼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한 번 시대가 지나가니까 이제 우리 통신하는 사람도 계속 이렇게 뭐 4차 통신, 5차 통신, 6차 통신, 6세대 통신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제가 이제 4세대 통신할 때에서 이제 5세대 통신으로 넘어오면서 4세대 통신은 유비쿼터스라 그래가지고 뭐 언제 어디서나 접속하자. 일단 5세대 통신으로 넘어오니까 이 용량이 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리얼리티가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붙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6th generation, 6세대 통신을 할 때는 뭘 하느냐 그랬더니 결국은 위성 통신을 넣고 뭐를 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느낀 거는 5G에서 AI를 넣자는 소리구나.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래도 이제 통신도 AI를 빼고는 그 차세대 통신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정의를 하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또 시대는 AI를 넣는 것을 통신 시스템에 원하는구나. 그러면 AI를 통신 시스템에 넣는 건 뭐냐? 딴 거 아니에요. AI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죠. 뭐 제가 AI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많은 AI 분야 중에서 또 옛날에 유명했다가 지금 많이 사라진 이론도 있고 퍼지 이론 같은 거. 하지만 요즘 AI의 이 AI 시대 붐을 이루는 것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역시 머신 러닝이겠죠. 러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기계가 학습을 하고 그게 사람보다 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 모두가 감탄을 하게 되는 건데 바로 저 러닝 기능을 5세대 통신에 넣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이게 바로 6G 다음 세대의 통신 패러다임이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나네요. 컴퓨터 사이언스와 게임 티어리가 굉장히 만나고 그다음에 그 컴퓨터 사이언스 한 분야인 네트워크도 이제 AI와 만나서 새로운 차세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자, 그러면 컴퓨터 사이언스와 게임 티어리와 AI가 서로서로 접점이 있겠다. 그래서 제가 먼저 컴퓨터 사이언스와 게임 티어리가 어떤 점에 있어서 굉장히 유사한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 강연을 듣는 분들이 네트워크 종사자 분들은 좀 적을 거예요. 컴퓨터 사이언스도 원체 분야가 많으니까. 그러면 좀 범용화시켜서 우리 컴퓨터 공학과 게임 티어리가 어느 점에서 만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단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게임 레프레젠테이션 그래요. 저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게임 모델을 만들 때 포뮬레이션 한다 그래요. 자, 어느 게 게임 플레이어고 누가 전략이 이런 전략이 있을 거고 그 결과는 무엇이고 이렇게 포뮬레이션 하는 그 단계가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를 포뮬레이션 하는 거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정말 유사해요. 문제를 정의할 때 저도 놀랄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컴퓨터 사이언스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알고리즘인데 그 알고리즘도 컴플렉시티 분석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비고 n 로그 n n 스퀘어 이거 우리 늘 알고리즘에서 분석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게임 티오리에서도 어떤 우리 솔루션을 만들면 이 게임 티오리에서 제공하는 이 솔루션이 타임 컴플렉시티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 다음이 메커니즘 디자인에 있어서의 그 알고리즘ik 요소.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게임 티오리도 또 분야가 여러 개로 나눠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 티오리에서 만들어낸 많은 서브 필드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빛나는 업적은 메커니즘 디자인이라고 봐요. 이 메커니즘 디자인이 뭐냐면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예를 설명드릴 텐데 이 메커니즘 디자인을 설계하는 게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 알고리즘 정의하는 거랑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그 특별한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게임 티오리틱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물론 AI에서도 굉장히 강조가 되겠지만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이 멀티 에이전트 러닝하는 거 바로 이 부분들이 게임 티오리와 컴퓨터 사이언스가 너무나 밀접하게 공유를 하고 있는 분야들이에요. 이걸 많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대가인 교수님이 이런 말을 썼어요. The most dramatic interaction between computer science and game theory involve game theoretic pragmatics다. 자, 이건 뭐냐면 컴퓨터 사이언스와 게임 티어리가 가장 그 드라마틱하게 만나서 공유할 수 있는 그 접점은 뭐냐면 바로 pragmatics다. 솔직히 저는 이 문장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pragmatics가 뭔지를 몰랐어요.
이게 뭐냐고 알아봤더니 언어학에서 말하는 화용론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화용론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건 언어학자들이 말하는 분야인데 쉽게 말하면 어떤 똑같은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도 그 의미와 해석이 그 시간, 그 장소, 그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분석하는 게 언어학적으로 분석하는 게 화용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와인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이렇게 다른 분한테 이렇게 도움을 많이 드려서 그분이 이제 저를 굉장히 대접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아유 교수님 오늘 뭐 원하시는 거 다 드시고 싶은 거 말씀하시라고." 근데 저는 이제 와인 중에서 그 샤토 무통 로칠드라는 그 와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비싸서 잘 못 먹는데 그 무통이 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저쪽 분이 제가 와인을 너무 좋아한다는 걸 아니까 "아 그러면 오늘 저 양 하나 먹어도 될까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 알아들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무통 한 병 마실 수 있나요?" 이 말이었는데 그분이 "아유 뭐가 어렵겠습니까?" 하더니 저를 데리고 합정동에 있는 무슨 양고기집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양고기 좋아하시는지 몰랐다고. 그래서 제가 이게 아닌데." 바로 그런 걸 분석하는 게 프래그마틱스죠. 화용론이죠. 나는 양 하나 먹고 싶어요. 근데 그 여기서 양이 그 양이 아니라 무통을 의미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이 사람이 이 순간에 이 배경에 이 의미가 무엇일까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정치인들도 말할 때 무슨 말을 하면 이 뜻이 요 배후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추론해 내죠. 우리가 정치한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정의하고 했을 때 그 의미의 진정한 진짜 의미가 이 문제가 나타내는 게 진짜 뭘까? 바로 그걸 분석하는데 게임 티오리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게 가장 드라마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언어학에서는 그 화용론을 게임 티오리를 이용해 가지고 분석하는 유명한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강대 이성범 그 영문과 교수님인데 그분이 쓰신 게임 티오리를 이용한 화용론이라는 게 아주 유명한 논문인데 사람이 말하는 게 이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를 게임 티오리로 분석해요. 근데 그거 컴퓨터 사이언스와 게임 티오리가 이제 거기서 이제 가장 활용론 쪽으로 만난다는. 자, 이건 너무 이제 깊이 들어간 얘기고 제가 명색이 컴퓨터 사이언스의 교수니까 이 중에서 이제 우리 메커니즘 디자인과 멀티 에이전트 러닝 그다음에 요 레프레젠테이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포뮬레이션을 한다, 레프레젠테이션을 한다는 게 뭐냐면 문제를 정의를 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문제를 풀 것이냐. 그럼 무슨 문제를 풀려면 여기서 풀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이게 파라미터들이 들어가는 거죠. 뭐 어떤 에이전트도 들어가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된다. 자, 게임 티오리를 정의할 때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 게임의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임 모델은 딱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게임 플레이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선택하는 전략이 있고 그 전략을 선택해서 얻게 되는 유틸리티 펑션이 있어요. 요 세 가지가 게임의 3대 요소입니다. 자, 그럼 이 3대 요소를 가지고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풀려는 문제를 정의하자. 정의가 잘 돼요. 뭐 화용론까지 동원할 필요 없이 기가 막히게 정의가 돼요. 자, 그런데 사회과학 쪽에서 말씀하시는 게임 티오리 전공하시는 분은 게임 티오리 그건 너무 단순하다. 왜냐하면 거의 1차 방정식적인 완전히 수식적인 가정에서 결과가 유추되기 때문에 그거는 가정도 너무 스트릭트하고 결과가 너무 심플해. 상식적이야. 자, 여기서 우리가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그 사회과학에서 가질 수 없는 파워풀한 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러닝 알고리즘이에요. 우리는 러닝을 할 수 있어요. AI에서도 러닝하듯이 컴퓨터 사이언스도 러닝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알고리드믹 게임 티오리. 다시 말해서 러닝 프로세스를 넣어 가지고 게임 플레이어가 학습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기존의 사회과학 저쪽에서 수학, 인문학, 자연과학, 사회과학에서 하던 게임 티오리와는 한 차원 다른 훨씬 파워풀한 툴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인공지능이 러닝 기능을 넣어 가지고 막 무시무시한 그 알파고 같은 엄청난 기계를 만들어내듯이 컴퓨터 사이언스 부분에서도 게임 티오리에서 러닝 알고리즘을 넣으면은 '야 이게 정말 파워풀하겠구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최적화 문제를 풀죠. 컴퓨터 사이언스도 풀려고 하는 문제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풀 것인가. 모든 공학의 문제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 이제 두 가지가 존재하죠. 하나는 뭐냐면은
이거를 싱글 플레이어 게임으로 우리가 풀고 있는 모든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은 싱글 게임 모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플레이어가 옵티멀한 문제를 찾아간다. 전형적인 최적화 문제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메커니즘 디자인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룰을 잘 디자인하자. 우리가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의 룰을 잘 디자인하면은 당연히 최적화 값에 이르게 된다. 그게 바로 메커니즘 디자인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메커니즘 디자인은 한 두 명의 형제가 있어요. 그 두 명의 형제가 피자 한 판을 시켰어요. 그 피자 한 판을 공평하게 나누는 문제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공평하게 나눌지 뭐 피자의 면적을 계산하고 막 계산할 수도 있지만 메커니즘 디자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한 룰을 만들자. 첫째, A라고 하는 친구한테 그 피자를 공평하게 나누라고 해라. 둘째, B라는 애한테 그 중에 한 조각을 가지게 해라. 그러니까 공평하게 나누는 사람이 있고 공평하게 나눠졌다고 주장되는 피자 조각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을 서로 분리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룰을 만들어 놓으면 분쟁이 일어날 수 없다. 왜? 나누는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나누겠죠. 자기가 어떤 한쪽을 유리하게 하면 그 사람이 그걸 가져갈 테니까. 또 마지막 사람은 자기가 선택을 하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 없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최적화된 문제를 푸는데 룰을 잘 정의를 한다면은 분쟁이 생길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두 번째 메커니즘 디자인이에요. 이게 바로 컴퓨터 사이언스에 굉장히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하는 게 뭡니까? 프로토콜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메타 프로토콜을 만들자 바로 이런 메커니즘 디자인에 기반해서 그 프로토콜을 만드는 룰을 정확히 디자인하면은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정말 옵티멀한 값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메커니즘 디자인이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게요. 계산량이 너무 복잡해요. 디자인 룰을 만들 때. 그거를 이제 극복하게 해준 게 이제 VCG 메커니즘, 그 착가 경매 이론에 의해 가지고 나온 메커니즘 디자인의 한 종이죠. 자, 이거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컴퓨터 사이언스의 많은 문제에 또 적용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이 멀티 에이전트 러닝. 저는 당연코 말하는데 멀티 에이전트 러닝이랑 게임 티오리는 90% 이상이 같습니다. 사실 멀티 에이전트 러닝, 우리가 인터랙티브 러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에이전트가 하나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멀티플한 에이전트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거기서 베스트 팔러시를 찾자는 거죠. 이게 게임 티어리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바로 이 분야가 게임 이론의 핵심 이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멀티 에이전트 러닝과 멀티 에이전트 이제 프로세스와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게임 티어리는 완전히 저는 유사하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멀티 에이전트 러닝은 싱글 에이전트 러닝하고는 또 다른 접근법이 필요해요. 얘는 요 전 슬라이드에서 말했듯이 그러니까 솔루션을 추구하는 것만 다른 게 아니라 아예 질문 자체가 달라진다. 이 말은 뭐냐면 멀티 에이전트 러닝을 할 때는 러닝을 하는 사람과 티칭을 하는 사람의 구별이 없어요. 러닝을 하면서 티칭을 하고 티칭을 하면서 나도 배우는 거예요. 왜? 이게 상호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다음 어떤 전략을 하면 내가 이렇게 티칭했을 때 내 상대방이 어떻게 러닝을 했을까? 그럼 걔는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할 테니까 나도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지. 바로 상대방의 결정에 디펜드하면서 내 결정이 내려지는 이 전략적 사고. 이게 바로 게임 티어리랑 너무나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멀티 에이전트 러닝 여기랑 게임 티어리는 이미 기존의 연구가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이 수많은 러닝 알고리즘들이 게임 티어리와 이 러닝 알고리즘이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와 게임 티어리는 우리가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상당 부분 유사하고 이 가운데 중요한 접점을 통해서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구나. 이제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AI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AI 분야와 게임 티어리는 어떻게 만났느냐? 여기 그림에도 보여지지만 이게 우리 처음에 트레디셔널한 클래식한 게임 티어리가 나왔을 때는 사람과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할 때 내가 어떤 카드를 내면 그게 나의 베스트 팔러시지? 이걸 연구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게 AI로면 바뀐 건 이거예요. 플레이어가 에이전트로, 인텔리전트 에이전트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인텔리전트 에이전트는 러닝을 해요. 지식을 축적해요. 그러면서 전략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AI하고 게임 티어리도 정말로 유사하구나. 바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도 우리 그 게임 티어리랑 어떤 점에서 유사한가를 좀 보면 첫 번째 representation. 그 인공지능에서 풀려고 하는 문제를 마찬가지로 활용론을 이용해서 포뮬레이션을 할 때 게임 티어리랑 유사하게 할 수 있다. 그다음 추론을 하는 과정에서 게임 티어리의 아이디어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러닝에서. 자, 바로 이 부분에서 게임 티어리와 AI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정확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 원래 게임 티어리는요. 이 게임 티어리를 설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디스크립티브한 어프로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노멀티브한 어프로치가 있었어요. 참 이게 서로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데요. 처음에는 저도 잘 구별이 안 갔어요. 설명을 읽어봐도 유사하고. 근데 제가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스크립티브 어프로치, 이게 존 내시가 처음 이퀄리브리움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설명을 할 때 썼던 기법이에요. 이건 뭐냐면 일단 스트릭트하게 어쌔션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고 게임 플레이어는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 그랬을 때 합리적인 선택을 해보자. 상대방은 어떤 게 자기의 합리적인 선택일까? 그 사람도 나의 전략을 레퍼런스하고 있을 테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봤을 때 이게 합리적이다. 당신도 이게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서로 합리적이면 요게 솔루션이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처음에 게임 이론 그 정치학자들이 백악관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한테 설명할 때 미소 간의 군비 경쟁을 할 때 왜 미국이 계속 핵무기를 만들어 대야 되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그게 소련이 발사 버튼을 누르는 걸 막습니다. 저 사람들도 합리적입니다. 우리가 막강한 핵 보유를 하고 만약에 처음 막았을 때 무자비한 보복이 간다는 이 합리적인 가정하에서는 저 사람들 절대 선제 공격 못합니다. 이거는 모든 가정, 지금 미국은 소련은 핵무기가 몇 개 있고 어떤 결정이고 그 결과가 이렇게 될 거고 다 가정하고 있을 때, 그걸 확실하고 있을 때는 정말 우리가 보는 내쉬 이퀄리브리움이 딱 나오는 거죠. 이게 디스크립티브 어프로치죠. 그러니까 네가 이 전략 선택해야 돼. 그런데 노멀티브 어프로치라는 게 최근에 나온 기법이에요. 이건 뭐냐면 세상에 그렇게 완벽한 어쌔션을 할 수가 없다. 왜? 환경은 바뀌니까. 이게 핵무기 경쟁 같은 건 뭐 특별한 경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에는 항상 뭐냐면 시간이라는 변수가 있고 상호작용을 해서 피드백을 하기 때문에 이 인바이러먼트는 계속 변해요. 그러면 이런 디스크립티브한 어프로치는 설명이 안 됩니다.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 티어리 학자들이 뭐냐면 그러면은 우리 피드백을 갖다 꾸준히 오브저베이션을 해가지고 그 환경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는 리피티드 게임을 해보자. 게임이 계속되는 거예요. 게임이 계속된다. 다른 말로 계속 러닝을 하면서 지식을 축적해 나가면서 우리 특별한 값을 찾아봅시다. 바로 이 기법이 리피티드 게임의 솔루션, 에볼루셔너리 게임의 솔루션, 그리고 요즘 나오는 러닝 게임들, 머신러닝을 이용한 게임 모델들에서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들이에요. 그러니까 AI와 게임 티어리가 만났다는 것은 노멀티브한 어프로치를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연 여기서 말하는 방법은 그러면 게임 티오리에서 개발해낸 수많은 게임 모델과 거기에 솔루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리인포스먼팅에 적용을 해서 게임 플레이어를 에이전트로 바꾸고 이제 활용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선택하는 전략을 리피티드 게임의 전략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최적화된 값에 수렴하도록 하자. 네, 바로 그거죠. 그래서 노멀티브한 어프로치를 했을 때 우리가 드디어 AI와 게임 티오리가 만나서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그 파이널 솔루션, 컴프로마이즈드 된 솔루션을 얻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은 컴퓨터 사이언스보다 오히려
AI에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도 요즘 AI 열풍이 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한 슬라이드로 게임 티오리와 컴퓨터 사이언스, 그 다음에 AI는 바로 이런 점에서 만날 수 있다. 지금 쭉 설명드린 겁니다. 컴퓨터 사이언스와 게임 티오리의 만남, AI와 게임 티오리의 만남. 그러니까 우리 세 가지 분야가 접점이 있는 거죠. 그 접점이 어떤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느냐? 예, General Resource Allocation, Learning Model 뭐 이런 분야에서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연구하는 게 네트워크의 리소스 얼로케이션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세 가지 필드 중에서 여집합이 되는 분야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보면서 아 정말 이 세 가지가 컴바인이 돼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구나.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도 이게 좀 뭐 꿈 따먹는 소리 같다. 그러면 아까도 보셨지만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도 멀티 에이전트 러닝이 한 분야입니다. 그럼 우리 멀티 에이전트, 그러니까 AI의 주 분야이자 컴퓨터 사이언스의 주 한 분야이자 또 게임 티어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이 멀티 에이전트 머신 러닝과 게임 티어리가 어떻게 만나가지고 어떤 효과를 보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두 분야가 만났으면 1 플러스 1 아니야? 근데 아니에요. 서로의 단점을 서로의 장점이 상쇄를 해서 멀티 에이전트 머신 러닝과 게임 티어리가 만났더니 1 플러스 1이 4, 5, 6이 된다는. 자, 그러면 머신러닝이라는 게 뭐냐? 하나죠. 우리가 아주 복잡하고 난해한 환경에서 이 환경에 대해서 러닝을 해가지고 어떤 전략이 좋은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 게임 티오리는 어떤가 하면은, 게임 티오리는, 자, 게임 플레이어 간에 어떤 전략이 최적의 전략이냐 선택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리피티드 게임이라든지 에볼루셔너리 게임을 쓰게 되면, 인터액션을 통해서 플레이어들 간의 인터액션을 통해서 내 전략이 어떤 것이 최적인가라는 걸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가만히 그 모델을 보면요. 머신러닝에서 생각하는 그 러닝 서컴스턴스가 인바이런먼트는 보통 픽스돼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 픽스돼 있는데 우리 미로찾기 같은 것처럼 딱 픽스된 환경이 있는데 에러 앤 트라이를 통해 가지고 어떤 전략이 최고인가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팔러시를 찾아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머신러닝은 어쌔션이 환경이 픽스돼 있다. 그런데 반대로 게임 티오리에서는 그 환경이 픽스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환경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요. 대신 상대방의 전략에 대해 가지고 내가 이제 어떤 전략을 선택할까?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점을 말할 수 있냐면 게임 티오리와 머신러닝이 만나게 됐을 때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게임 티오리는 솔루션이 있어요. 그 우리 게임의 해라 그러죠. 이퀄리브리움이라는 솔루션도 있고 바게닝 솔루션 말고 밸류 솔루션, 게임 티오리 모델이 나왔다면 그런 모델에 있어서 최적화된 솔루션이 항상 나옵니다. 뒤집어 말해서 솔루션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뭘 모르냐면 이 게임의 환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아예 환경 자체에 대한 상황이 좀 부족해요. 지식이. 그러니까 incomplete한 거죠. incomplete knowledge. 게임 환경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물론 완벽히 안다고 가정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는 이론상에 존재하고 현실에서는 적용하기가 좀 힘들다는 거. 그러면 머신러닝은 어떠냐? 머신러닝은 환경에 대해서 러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픽스된 환경인데 도대체 이 환경이 어떠지? 어디가 막혀 있고 어디가 뚫려 있지? 그러니까 계속 얘네들은 이 에이전트들은 러닝을 통해 가지고 그 픽스된 환경을 러닝하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죠. 그 큐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 이랬구나.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어떤 경로를 선택하면 되겠구나.' 찾아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이제 슬슬 접점이 나오죠. 게임 티오리는 알고 싶은 게 나는 솔루션을 쥐고 있어. 하지만 환경에 대한 정보가 없어. 머신러닝은 어떻게 하냐면 난 솔루션을 몰라. 하지만 환경을 익혀나갈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치자.
합치자. 합칩시다 이거죠. 또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그림에서 보면 요게 바로 머신러닝 메소드에서 나오는 그림이죠. 여기 보게 되면 자, 러닝을 수행하는데 머신러닝이 돌아가요. 얘네들이 이제 에이전트가 되죠. 근데 보면 에이전트들끼리는 자기가 직접적인 교류는 없습니다. 다만 환경을 통해 가지고 유추하고 러닝할 뿐이죠. 그래서 그 픽스되어 있는 그 환경에 대해서 자, LONT를 통해 가지고 이 환경이 어떤지를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다른 에이전트들과는 직접적인 관계없이 알아간다. 그런데 알아는 갔는데 이 상황을 알았다고 해 가지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 다른 에이전트와의 그 인터랙션을 통한 직접적인 베스트 솔루션이 뭘까? 글쎄, 뭘까요? 자, 반대로 게임 티오리 면에서 오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게임 티오리의 이 에이전트들은 게임 티오리 말로 하면 게임 플레이어들이죠. 얘네들은 어떤가 하면 자, 솔루션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환경이 다이나믹하게 변해요. 그러니까 이 환경에 대해서 뭔가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 다이나믹한 환경에 대해서 받아들일 정보 루트가 사실상은 없는 거죠. 다만 에이전트들끼리의 직접적인 인터액션을 통해서 스트래티지를 선택한다는 거지 이 환경에 대해서의 사전 지식이 별로 없다. 그러면 이러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야, 우리 투 레벨로 나눠서 머신러닝을 돌려가지고 환경에 대한 지식을 얻어오고 게임 티오리는 그 환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베스트 솔루션을 내놓고 러닝은 끊임없이 변하는 다이나믹 환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플레이어는 거기에 대해서 게임 티오리적 솔루션 어프로치를 통해 가지고 계속 베스트된 솔루션을 업데이트해 나가는 그런 모델이 어떨까? 바로 그게 AI와 게임 티오리가 만나서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죠. 네, 그래서 GTML, 게임 티오리 베이스드 머신 러닝. 이건 뭐냐면 머신 러닝과 게임 티오리가 컨비네이션을 해가지고 휴지 게임, 수많은 프로핏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바로 그 아이디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년대 프린스톤에서 게임 티오리, 컴퓨터 사이언스, AI 참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많았어요. 전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할 정도로 신기해요. 폰 노이만 교수님이 수학과 교수로 계셨고 그때 박사생으로 알란 튜링이 왔고 조교하면서 이제 자기 밑에서 박사라 그랬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영국을 가셨죠. 그래서 끝이 이제 비극으로 끝났지만 또 그때 존 내시가 마찬가지로 여기서 수학 박사 논문을 받고 하는 이런 과정.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이제 뛰어난 영역을 개척해서 서로 다른 분야로 나가다가 이제는 게임 티오리와 AI가 AI meet 게임 티오리. 서로의 단점과 장점을 나의 단점은 저쪽의 장점이 상쇄시켜주고 내 장점이 저쪽의 단점을 보완시켜주고 바로 이런 새로운 러닝 게임이라는 머신러닝을 기본으로 한 게임 모델 개발이라고 해서 새로운 상태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러닝을 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그걸 분석해서 솔루션을 찾고 세 번째는 그럼 그렇게 찾은 그 스트래티지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또 한 번 돌리고 해서 컨버전스 우리 정말 컴프로마이즈 되고 컨센서스가 있는 그러한 솔루션으로 찾아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재밌게 표현했죠. IQ와 EQ의 만남이라고 하는데 자, IQ 우리가 열심히 러닝을 해가지고 인바이러먼트 이 임퍼펙트한 인포메이션을 내재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정보를 에이전트가 러닝을 하고 그거를 게임 위에 있는 에이전트로 올려가지고 솔루션을 찾아가고 이게 피드백 메커니즘에서 다이나믹 인터랙션을 통해서 계속 돌아가게 돼요. 바로 이게 AI와 게임 티오리가 만나서 만들어내는 그 러닝 게임 패러다임의 새로운 어프로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였어요. 네. 제가 오늘 행사를 주관하는 분한테서 45분 정도 강의하고 15분 정도 Q&A를 가지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원래 1시간 강의를 하려면 15분 남은 거는 여기 나오는 아마 이거는 저가 아니라도 여러 곳에서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게임 티오리가 어떤 역사를 통해서 발전해 왔고 이제 1943년에 Theory of Games and Economic Behavior 이게 이제 주춧돌을 놓은 거죠. 물론 그전에도 게임 티오리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이거를 통해서 50년대 샤플리 밸류가 나오고 수많은 밸류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존 내시의 내시 이퀄리브리움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 60년대 이제 게임 티어리가 이제 막 비상에 올라가는, 아까 말했던 비커리 옵션, 착가 옵션에 의한 그 메커니즘 디자인 아이디어도 나오고, 에보루셔너리 게임 티어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수많은 게임 솔루션들, 메커니즘 디자인도 나오고, 또 얼터너티브 오브 바게닝이라는 개념도 나와서 이제 드디어 1990년대, 2000년대 와서는 컴퓨터 사이언스와 게임 티어리가 만나 수많은 솔루션들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런 상호 관계가 있다. 또 마찬가지로 수많은 게임 모델들이 있고, 이 게임 모델들에 있어서 협조적 게임 모델에 의한 솔루션은 이런 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남은 원래는 계획은 한 15분 정도 이거를 갖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까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제가 아니라도 다른 곳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했던 이 주제 내용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나 알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의 변화가 많은 러닝에 걸린 시간 때문에 실시간적 응용이 어려울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사실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다이나믹하게 막 급격한 변동성을 가지는 환경이라면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어떤 환경이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추세가 흐름이 있기 때문에 급격한 변동이 있지 않다면은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러닝머신을 돌려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맞아요. 이것도 그렇죠. 만약에 급격한 변화가 있다. 이런 정말 익스트림한 케이스에서는 당연히 이런 어프로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아니, 완전히 랜덤하게 다이나믹하게 변한다면은 러닝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런 익스트림한 케이스가 아니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노멀적인 상황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참 이렇게 말하니까 저도 좀 민망한데, 제가 이제 게임 이론을 하면서 굉장히 좋았던 게 그거예요. 이제 학생들을 모집할 때 하는 말이, 너희들 어떤 분야 하더라도 우리 랩에 와서 연구해라. 왜냐하면 게임 이론은 모든 분야에 다 사용된다. 제가 늘 그걸 강조하거든요. 뭐 라우팅이라든지 폴트 토러런스, 로드 바란싱이라든지 뭐 토폴로지 매니지먼트 전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게임 이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1차 방정식처럼 기본의 기본이기 때문에 디시전 컨트롤 하는 데는 전부 다 들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한 2, 3년 됐죠. 그 블록체인 열풍이 확 불었을 때 이제 저도 이제 좀 이게 뭔가 해서 블록체인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연구를 했는데, 블록체인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고 해서 쭉 설명을 들었죠. 그래서 저도 블록체인하고 게임 티오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했는데, 역시 저보다 한 발 빠른 분들이 많더라고요. 게임 티오리와 블록체인의 만남 해가지고 그 유명한 심포지엄도 많이 열렸어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들도 블록체인에 게임 티오리 넣는 논문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저도 블록체인에 게임 티어리 적용한 논문을 한 3편 정도 쓴 것 같아요. SCI 논문을. 근데 그 논문들은 어떻게 됐냐면, 이 블록체인도 하는 기법, 이게 이제 결국 이제 분산 합의에 의해서 하는데, 게임 티오리를 제가 적용했던 분, 제가 적용하는 건 말고 다른 분야에도 많이 적용이 됐는데, 제가 적용했던 건 이거였습니다. 그 블록체인을, 그러니까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을 마이닝을 하는데 혼자서 마이닝을 하니까 힘들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룹을 모아가지고 그룹 마이닝을 한다. 자, 그런데 이 순간에 하나의 그 비트코인이 채굴이 됐다면 얘네들한테 어떻게 나눠주는 게 여러 사람들의 불만이 없이 가장 효율적으로 컨센서스가 일어나면서 이 이익을 나눌 것인가. 그러니까 코오퍼레이티브 마이닝에 대한 그러니까 이익 분배에 대한 논문, 그걸로 하나 썼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이 저도 기억엔 제가 그 논문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블록체인 논문도 제가 게임 티오리로 써가지고 그 이머전시 트랜잭션에 나온 논문인데, 그것도 아마 제 기억에 협조 게임 이론을 써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컨센서스를 일어나게 하고 그걸 갖다 갖게 하느냐는 그 논문인데, 조금 그 논문 아이디어가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고요. 하나 확실하게 쓸 수 있는 거는 수많은 바게닝 솔루션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채굴했을 때
코오퍼레이티브한 마이너들한테 나눠주는 기법으로 쓰면 가장 빨리 논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솔루션들이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머신러닝과 게임 티어리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머신러닝은 이미 그 러닝하는 기법이 많이 개발이 돼 있고 더 이상 이게 더 확장할 분야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게임 티어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오늘도 수많은 천재적인 수학자와 경제학자들이 솔루션 아이디어를 만들기 때문에 저는 게임 티어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뭐 맞습니다. 요즘 한국에 뛰어난 연구자들도 많고 네. 놀라운 업적을 내신 분들도 많은데 저같이 평범한 분한테 이런 강의의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특히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니 관심이 많을까 했는데 참가하신 분이 신청하신 분이 많다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영광이고요. 네. 혹시 지금 뭐 공동 연구 같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기회가 된다면 네 얼마든지 같이 연구하고 싶습니다. 예. 이 강의 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